북한의 절망적인 현실.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. 멈춰라! 명령이다! 고문이 엄청 심해요. 무조건 말하게 되어 있어요, 거기서는. 북한의 주민들은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갑니다. 한국 영화 하나 보면 10년씩 때려요, 형을. 미국 영화보다 더 심해요. 군 캐는 데도 다녀오고, 그리고 또 뭐 탄광일도 하고, 고등학교 졸업해서 배도 타고.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잔인한 북한에서 탈북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022년에 러시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최춘혁이라고 합니다. 북한에서 이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는데요. 고등학교까지 이제 1학년까지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좀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고등학교 중퇴를 했었어요. 그러다 아버님이 병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가장 노릇을 한 거죠. 아버님이 이제 그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제 이끌어 가시고 하셨는데 병 걸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노동을 시작한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뭐 군 캐는 데도 다녀오고 그리고 또 뭐 탄광일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는 배도 타고 업으로. 근데 유일하게 이제 그때부터 뭐 17년도, 16년도, 15년도에 그 오징어 배를 타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배를 타게 된 거죠.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. 그 목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탈 때부터 이상하게도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어획량이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징어를 얼마 잡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. 뭐 수확이 없으니까 이제 선장이 러시아 바다를 넘어가자 하는 거예요. 어느 날 갑자기 안개 낀 날에 부모를 당기는데 갑자기 러시아 군함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.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러시아 그 해상 뭐 국경 수비대라고 해야 되나 거기 납포가 되게 된 거죠. 러시아 그 배 타서 경제 수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침범하면 안 되는 그 수역까지 경계선이 있는데 예.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예, 거기에 그 위치를 다 찍어놓은 거예요. 우리 구물이 놓여 있는 자리를 찍어놨었거든요. 그런 증거들이 있다 보니까 너희들은 아무래도 형을 받고 러시아에서 깜빵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통역사가 해주는 거예요.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구치소로 이감돼가지고 재판받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이제 징역 한 2년 1개월을 제가 받게 됐어요. 거기서 무사히 형을 또 다 마치고. 아 그럼 다 마치고 나서 네. 그거 마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? 그 나오면 그럼 북한으로 가요? 나오면 이제 또 예국인 구금센터라는 데서 이제 2주 동안 있게 되거든요.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북송을 시킨다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나와서 형을 다 마치고 예국인 구금센터에 갔었죠. 근데 운이 안 좋을라 출소 딱 하기 전에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. 제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북한 영사관에다 제가 전화를 하고 좀 편지도 쓰고 했었어요. 언제 북한으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근데 걔네들이 계속 답장이 없는 거예요. 아예 응대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뭐지 뭐 조국 요리를 버린 건가 막 이런 마음이 1차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언제 갈지 모르면 조금 좀 뭐 담배라도 먹을 거라도 라면이라도 좀 들여다 보내달라는 그런 것까지 이제 그 구금센터 소장을 만나서 이제 전화를 해서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들어주고 아예 연락 두절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. 통화는 되긴 됐었고? 네, 통화도 한번 했었죠. 예. 억울한 거예요. 갑자기 거기 있다 보니까. 나 형도 다 마쳤는데 그냥 조국에서 잠깐 나를 데려가 주면 되지. 우리를 그냥 잠깐 국경 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.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었는데 외롭잖아요. 아무튼. 외국인 구금센터는 작아요. 이런 빵 한 15평, 뭐 20평 정도 되는 방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엄청 갑갑하고. 그리고 산책이라는 거는 40분 정도밖에 하루에 한 번 안 되고 그리고 또 핸드폰도 없고 TV도 제대로 뭐 별로 볼만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한테서 나 USB 하나만 좀 해주면 안 되냐 해서 그 친구가 알았다 하고서리 USB에다 이제 그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는 어떤 드라마? 한국 드라마. 확실히 그때 똑똑해. 사랑의 젊은 불시착도 엄청 유명했었고 막 아무튼 드라마를 거의 다 봤어요. 그렇게 보다 보니까 막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북한 사람들과 같이 이제 USB 새로운 드라마를 다 보면 또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하다가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. 북한 사람들끼리. 가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?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북한 돌아가게 되면 조국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한테서 USB를 빌려서 드라마를 다운로드한 주모자잖아요. 얘네들이 보여줘서 봤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. 분명히
다 같이 볼 때는 말을 안 한다고 했어요. 적으로 돌아가도. 아, 신고할 수 예, 있으니까. 조사받을 때 말 안 한다고 했어요. 어차피 다 죽는 건데 막 이러는데 근데 아니야 너 알잖아. 북한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사적으로 조사를 안 해요. 특히 보이버 같은 데는 몽둥이나 고무줄 같은 걸로 엄청난 그냥 고문이 엄청 심해요. 무조건 말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. 그러다 보니까 아차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아 그러면 내가 주모자네? 다른 배 선장이 어느 날 이제 부르는 거예요. 춘혁아 하고 어느 날 저녁에 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왜? 하고 소리 가니까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대한민국 영사관에다가 전화를 하자는 거예요. 그 망명 신청 같은 거를 하면 도와준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도 뭔 개소리를 하냐고 막 사람스러워. 이래. 스님부터 가야 되는데. 그건 조국을 반역하는 거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야 조용하라고 막 그러더니 또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. 곰곰이 내 말 잘 들어봐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 영화 하나 보면 10년씩 때려요, 형을. 미국 영화보다 더 심해요. 몇십 편을 그 다운로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유포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가히 우리의 앞날이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이쪽 가서 죽으나 이래서 죽으나 똑같은 상황이니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거예요. 그래서 일리가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고 그렇게 돼서 한국 영사관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. 아, 신청을 하니까 바로 받아준 거예요? 한국 영사관에서는 난민 변호사라는 거를 소개? 알선을 해서 소개를 해서 그 사람들이 법 절차에 맞춰서 이제 그때가 1차 충격이었어요. 내가 진짜 나의 조국이고 막 엄청나게 그 충성하고 있던 그 나의 조국이 뭔가 나를 배신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다가 한국 영사관에다 연락을 하니까 엄청 상냥하게 도와준다고. 어떻게 해서 도와줄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자기들이 최대한 협력하겠다. 변호사를 통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. 본인들이 도와주겠다. 막 이러는 거예요. 거기서 엄청 감동이었고 와 이거 뭐지? 와 이게 과연 가능한가? 내가 진짜 잘했구나 하는 그런 1차 감동을 먹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 나중에 한 일주일 후에 변호사가 왔어요.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인 게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어떤 그 지원 단체에서 교회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음식들을 하고 막 생활 필수품들을 북한 영사관에서 담배 한 꼬락 라면 하나를 안 보내줬는데 선교 단체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박스로 다가 있잖아요. 햇밥에 라면 바나나 먹어보지 못한 바나나 커피 뭐 완전 과자 막 엄청나게 보내주는 거예요. 거기다 핸드폰까지. 영사관에 연락하고 그 직후부터? 네, 변호사가 왔다 간 이후에 지금부터. 핸드폰까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미 교도소에 있을 때 그 인터넷이라는 것을 맛을 봤던지라 예, 이거 알거든요. 그래서 엄청 기뻤었고 엄청 충격이었었어요. 근데 막 같이 있던 북한 사람들이 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. 이거 어디서 온 거냐 막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말하면 안 되지. 엄청 기쁜데 또 한국에서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서로 막 싸워요. 거기서 이제 반역자 새끼니 막 하면서 막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딱 거짓말 치는 것도 딱 엄청 골치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. 구금센터 이제 그 담당자한테 이거는 한국에서 도와준 게 아니라 유엔 난민기구에서 불쌍한 북한 사람들한테 어려우니까 도와준 거라고 꼭 얘기를 해달라. 혹시 북한 사람들이 물어봐도. 역시 젊어서 회전이 빨라. 엄청 야가야 된다. 아까 그러니까 그랬잖아. 젊어서 빨라. 야, 그거를 또 얘기할 생각을 했네. 아유 안 그러면 거기서 난리가 나요. 북한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막 반역자 뭐 어쩌네 막 하면서 이제 막 그게 상상도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. 난민 신청하고 나서 북한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까봐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할지 몰랐던 그 조마조마하고 북한 영사관에서 알면 어떡할까 그게 저희는 더 두려웠어요. 그러면 그거 물품을 받고 얼마 있다 한국 온 거예요? 물건을 받고도 1년 6개월을 예국인 구금센터에 있으면 난민 신청이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. 북한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북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그거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. 난민 인정을. 근데 그게 서류가 자꾸 이제 그 변호사가 법원에다 제출을 하면 자꾸 기각이 돼요. 정당하지 않다. 증거가 불충분하다. 그러다 보니까 그 난민 신청이 허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럼 너네 어차피 뭐 난민도 아니고 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3개월 연장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못 나가는 줄 알았어요. 뭐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이래도 죽을 수 있지만 이래나 저래나 내가 한번 자유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이나마 도전을 해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었고
영화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. 시간이 너무 짧아서 중간중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날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어설프고 너무 초짜티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인연은 계속 이어갈 거예요.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인연. 이렇게 고기 사주는 누나가 될 거예요. 고기 사주는 누나 박수 우리가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난 고기 사줘요? 네, 고기 사주는 누나.